게으름에 대한 찬양. 버트랜드 러셀. 저자 버트런드 러셀은 1950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영국의 작가이자 철학자입니다. 러셀은 노동이 미덕이라는 신념이 현대사회에서 악을 양산해내고 있으며 행복을 원한다면 오히려 노동을 줄여야 한다. 노동 시간을 줄여야 남은 시간을 통해 예술과 학문에 관심을 갖게 된다. 또한 하루에 4시간만 일해도 전체 인구가 충분하게 생활 가능하며 나머지 시간을 여가 또는 게으름에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 참 마음에 드는 제목인 이 책 게으름에 대한 찬양의 주요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행복과 번영에 이르는 길은 조직적으로 일을 줄여가는 일이다. 지주들의 게으름은 불행하게도 타인들의 근면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사실 안락하게 게으름을 피우고자 하는 그들의 욕망이야말로 역사적으로 볼 때 일해야 한다는 모든 신조가 생겨난 뿌리인 것이다. 원시 공동체의 경우 농부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었더라면 얼마 안 되는 잉여를 전사와 사제들에게 나눠주기보단 차라리 잉여가 생기지 않도록 생산을 줄이거나 소비를 늘렸을 것이다. 처음에 전사와 사제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농부들의 본분이라는 윤리를 받아들이도록 유도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이 방법을 쓰게 되자 강제력을 쓸 일이 적어지고 따라서 지배에 드는 비용도 줄어들었다. 의무란 개념은 역사적으로 볼 때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자기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주인의 이익을 위해 살도록 유도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져 왔다. 일은 의무이므로 사람은 그가 생산한 것에 비례해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근면성으로 대표되는 그의 미덕에 비례해 임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노예 국가의 도덕이다. 가난한 사람들도 여가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부자들에겐 언제나 충격이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여가가 주어지면 어떻게 사용할지도 모를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여가의 현명한 이용은 문명과 교육에 의해 가능하다. 장시간 노동하지 않고도 만인이 편안할 수 있는 선에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서구에선 경제적 정의를 이룩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전체 생산물의 많은 부분이 일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미래의 생산력을 위해 현재의 여가를 희생하게 만드는 새로운 시책들이 계속 만들어진다.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때문에 부자들은 수천 년에 걸쳐 노동의 존엄성을 역설해왔다. 자신들은 그 부분에서 존엄하지 않아도 되도록 애써 배려하면서 말이다. 노동하는 사람들은 이를 생계에 필요한 수단으로만 생각할 뿐이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것이든 행복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바로 여가에서 나오는 것이다. 영화 보러 가는 습관에 대해 끊임없이 비난하며 또 한편으로는 영화를 만드는 노동은 훌륭한 것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일이기 때문이다.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돈을 버는 것은 선이고 돈을 쓰는 것은 악이란 얘기다. 차라리 열쇠는 선이고 열쇠 구멍은 악이라고 말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도시 사람들의 즐거움은 대체로 수동적인 것으로 되어버렸다. 영화를 보고 축구 시합을 관전하고 라디오를 듣고 하는 식이다.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의 적극적인 에너지들이 모조리 일에 흡수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모든 도덕적 차질 가운데서도 선한 본성은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차질이며 이는 힘들게 분투하며 살아가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편안함과 안전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는 한쪽 사람들에겐 과로를, 다른 편 사람들에겐 굶주림을 주는 방식을 선택해왔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기계가 없던 예전과 마찬가지로 계속 정력적으로 일하고 있다. 프란시스 베이컨은 지식은 힘이다라고 단언했다. 베이컨이 염두에 두었던 지식의 종류는 이른바 과학적 지식이란 것이었다. 미국 교육위원회에서는 업무상의 통신문에 사용하는 어휘는 1,500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학교 교육과정에서 그 외의 단어들을 피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영국에서는 필수 어휘를 800개로 줄여놓았다. 마치 가치를 담아내는 것으로서의 말의 개념은 사라져가고 실제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말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다. 아이들에게만 놀이가 필요한 게 아니다. 어른에게도 현재의 즐거움 이외엔
아무 목적도 없는 행위에 빠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가, 그러나 우리가 제 구실을 다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일과 관계없는 부분에서도 기쁨과 흥미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실용적 교육은 인간의 기능뿐 아니라 인간의 목적도 교육되어야 한다는 점을 무시하고 있다. 무용한 지식의 가장 중요한 이점은 아마도 숙고하는 습관을 조성해 준다는 점일 것이다. 신기한 지식은 불쾌한 일을 덜 불쾌하게 만들 뿐 아니라 즐거운 일을 더 즐겁게 만들어준다. 필요한 것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특정한 정보가 아니라 전체의 시각에서 본 인생의 목적에 관한 지식이다. 어린아이의 행동을 끊임없이 금지하는 것은 아이가 훗날 불만 많고 소심한 어른으로 자라게 되는 원인이 된다. 자국 국민은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로선 국민들에게 정직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국내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전망이 더 이상 없다 싶으면 정부는 자국 화폐 가치를 인하하는 방법으로 국내 부채를 깨끗이 정리해버렸다. 거의 모든 거래에 있어 판매자가 구매자보다 즐거워한다. 우리가 사는 것보다 파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된 심리적 근원은 기쁨보다 힘을 더 좋아하는 데 있다. 기독교는 개인의 영혼에 호소하고 개인의 구원을 강조한다. 종교적 믿음이란 것은 의식적 영역에서만 존재할 뿐 그 믿음이 무의식 기제까지 바꿔놓지 못한다는 데 있다. 젊은이들을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혹시 자신이 교육에 필요한 훈육적 요소들로부터 가학적 쾌감을 느끼지 않은지 스스로를 엄밀하게 감시해야 한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덜 일하고 행복하게 사는 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예전에 들은 얘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서울의 대기업 임원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었고 부인은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아이들은 외국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들의 행복을 위해 양평의 강가 부근에 그림 같은 전원주택을 짓고 남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바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서울로, 부인은 경기도에 있는 대학으로 출근하고 저녁이 되어야 돌아옵니다. 일주일에 3번 가정부가 와서 집안 청소를 합니다. 어느 날 남편이 출근하다가 중요한 서류를 안 가지고 온 것을 알게 돼서 다시 차를 돌려 전원주택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와보니 클래식 음악이 켜져 있고 부인이 가장 아끼는 영국제 커피잔이 있는 찬장이 열려져 있습니다. 베란다를 가보니 그 앞에 부인이 그토록 아끼는 커피잔이 야외 테이블 위에 있고 그 앞에서 흔들 의자에서 가정부가 잠이 들어 있습니다. 그녀는 책을 읽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 책의 제목은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었습니다. 누가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건가요? 어쩜 우리는 이 부부처럼 남을 위해 열심히 사는 것은 아닐까요? 이제는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어떻게 살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열심히 사신 여러분, 내일은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여러분 느리게 사는 즐거움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